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새해 사목방향이 담긴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사제들에게 사목과정에서 친절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젊은이와 어르신을 아우르는 모두의 교회를 이루자고 당부했습니다. 주교황청 한국대사에 신형식 전 국민주권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신형식 신임대사는 교황청과 한국교회, 정부를 잇는 일꾼이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로 자리 잡은 AI.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AI 도입에 따른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 현장을 마주하는 이들 중 하나인 경찰관. 현장에 투입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해마다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경찰관들의 치유를 도우며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새해 사목방향이 담긴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사제들에게 사목과정에서 친절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젊은이와 어르신을 아우르는 모두의 교회를 이루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대성당과 기숙사인 대건관 재건축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교구의 2026년 사목교서 설명회가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설명회가 이곳에서 열린 건 재건축을 앞둔 대신학교 대성당에서 교구 사제단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낡은 대성당과 대건관을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희 교구 계획으로는 이곳과 바로 옆에 대건관, 우리 학사님들의 기숙사 동으로 있는 그 두 건물이 내년 초에 이제 해체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건축에 들어가서 이에 따라 1960년 준공돼 65년간 사제 양성의 못자리가 되어온 대신학교 대성당은 약 3년 후 새로운 모습으로 신학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총의 해인 희년을 마무리하고 맞이할 2026년 새해. 정대주교는 사목교서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꼽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식별하는, 그러면서도 집권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명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친절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전같이 나를 따라오시오 이런 이제 마초이즘 같은 이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목보다는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같이 좀 나아갑시다. 친절한 설명을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정대주교는 두 번째로 모두의 교회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도 소외된 이도 소수자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존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대주교는 마지막으로 2027 서울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젊은이와 함께하는 교회를 내걸었습니다. 젊은이를 적극적으로 초대하되 어른 세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입니다. 정대주교는 사목교서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교구 차원에선 시노드 이행을 위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본당 차원에선 시노드 최종 문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그룹 공부,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권고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선 가족끼리 2027 서울세계 청년대회를 지향으로 묵주기도 바치기, 공공장소에서 성호 긋고 식사전기도 바치기, 직장에서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고 동료 신자들과 기도 바치기, 생명과 관련된 주제에서 교회의 입장 옹호하기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주교단과 사제단은 이날 대성당 재건축 전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고 성체조배와 미사를 함께하며 형제애도 다졌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주교황청 한국대사에 신형식 전 국민주권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신형식 신임 대사는 교황청과 한국교회, 정부를 잇는 일꾼이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신 대사를 만났습니다. 10월 29일 주교황청 대사에 임명된 신형식 대사.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신 대사는 2018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신 대사는 주교황청 대사 임명은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님 미사 직전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황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게 그때 교황님을 통해서 받은 이 은총이 아마도 제가 지금 교황청 대사로 임명받게 되는 하나의 그런 하느님의 은총으로 결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대사는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총장,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국민주권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신 대사는 이러한 활동이 보편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교황청 대사로서 소명을 기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리, 그리고 공동선, 정의, 평화, 이러한 가치와 어느 측면에서는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 개인이 한국 사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보편교회로서의 이 교황청 대사로서의 그러한 소명으로 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대사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황청과 한국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신 대사는 레오 14세 교황의 한국 사목 방문이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으로 저희 한국 정부에서 그 교황청의 관심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사는 27년 전 급성 신부전증을 앓던 중 사제와 수도자들의 기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의로운 삶에 대해 고민해온 신 대사. 신 대사는 앞으로 주교황청 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제교류 활동의 경험,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 그리고 연구 활동을 한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기대와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능력을,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11월 6일 바티칸으로 출국한 신 대사는 12월 19일 레오 14세 교황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AI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AI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AI가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톨릭교회가 AI 도입에 따른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AI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실현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AI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동시에 경제 제도에게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AI로 인한 고용 불안,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허위 정보 확산 등 우려는 큰 상황.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는 새로운 변화, AI와 노동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AI 도입에 따른 노동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AI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장 선임연구원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는 AI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중간 일자리는 AI로 대체돼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AI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불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결과 그 모양새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결과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뭐냐 하면 청년들한테 가장 불리합니다.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이 제일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AI 도입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들이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선임 연구원은 AI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라며 AI를 활용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톨릭 문화와 신학연구소 정의환 신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 등을 언급하며 인간의 노동을 기술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신부는 그러면서 AI 시대에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중심으로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할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역설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이념이라면, 즉 이데올로기라면 지금 바깥의 사회 이데올로기, 옛날에는 사회주의라든가 아니면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념들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 힘들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모든 사회적 이념 체계를 다 망가뜨려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유일하게 남은 자리가 종교입니다. 이라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도 AI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인가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AI의 도래 시점을 막거나 늦출 수는 없는지, AI 시대에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교회의 정평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AI와 노동의 관계는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새로운 사태이자 노동자들에겐 두려움 그 자체라며 교회가 시대적 질문에 응답하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마주하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해마다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요. 천주교회가 경찰관들의 치유를 도우며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찰관들이 큰 공을 함께 띄우고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어 아이처럼 해맑게 웃습니다. 335 모여 각자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도 가집니다. 서울 지역 경찰과 가족, 선교사들이 서울대교구 경찰사목위원회 만남의 잔치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신자도 만남의 잔치에 함께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경찰사목은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사건 현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가장 어두운 면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접하는 사람들이신데 문제는 그걸 풀 데가 없다는 거죠. 상담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또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또 그래야 경찰들이 바로 서고 그게 또 많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 마련된 경당에서는 담당 신부들과 선교사들이 마음이 지친 경찰관들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본인이 신자 아닌데도 면담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고해성사처럼 비밀 유지가 되느냐?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경찰관의 자살률은 전체 공무원 자살률의 2배를 웃도는 상황. 해마다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만 국가에서 배치한 상담 인력은 36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사목위원회가 해마다 서울 지역 경찰관들을 위한 만남의 잔치를 여는 이유입니다. 마포구 지구대에서 4년 넘게 근무 중인 송민영 씨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홍대 거리가 좀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주치 상태로 저희한테도 좀 많이 뭐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육설하시든지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서로 이제 힘든 부분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찰관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저희 신랑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이제 이 경찰 조직을 잘 몰랐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과 운동회, 친교의 시간 등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편히 쉬고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피정보다는 조금 편합니다. 정말 친교의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어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경찰관들이 좀 더 편히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지름길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무대에서는 연기를 통해, 무대 밖에서는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데뷔 38년차 배우 김나훈 씨인데요. 신앙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김나훈 씨를 김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나훈 씨는 원래 불심이 깊은 신도였습니다. 법명도 김나훈이었을 만큼 신앙생활에 충실했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김나훈도 법명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혼을 한다고 그랬을 때보다 개종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반응이 훨씬 컸어요. 집안에서. 하지만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 조문객들의 인터뷰는 김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본인은 스님이 되고 싶다 이러셨더니 추기경님이 어느 일을 하던 간에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는 똑같은 일이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성직자는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이 김 씨를 천주교로 인도한 겁니다. 김 씨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고 김지영 배우를 통해 2012년 8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배우인 김 씨의 또 다른 모습은 기부천사이자 왕이모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런 모습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값진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난은 조금 불편한 거지 흉이 아니야. 불편함이 조금 있을 뿐이지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을 갈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씨가 전하는 사랑은 물질이 아닌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김 씨가 자립준비 청년들의 왕이모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서 제가 냉장고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모가 되어주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은 저한테 오히려 에너지를 주고 행복을 줘요. 김 씨는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쉬우면서 가장 행복함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조차고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기부예요. 진짜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서 가장 보람 있고 야 진짜 내가 사는 이유가 있구나. 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너무 쪼꼬미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얼마가 됐던 나누는 그 손 자체가 귀한 거예요. 김 씨에게 천주교 신앙은 새로운 출발이 아닌 지금껏 살아온 나눔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준 믿음의 울타리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예요. 항상 늘 그랬듯이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고 늘 이미 다 정해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맡겨요. 저는 모든 걸. 하찮은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걸 다. CPBC 김정화입니다.
2027년에 개최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톨릭 청년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 조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한 김빛나 테레사 베네딕타 씨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가톨릭 청년은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연구를 하신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서울민족화의위원회 소속으로 토마스회라는 이제 연구단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회는 이제 서울대교구에 있는 이제 한반도 문제라던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청년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이 연구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로 선정된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평화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 기본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열리는 거다 보니 예. 세계 청년들이 서울 청년들은 과연 평화와 관련해서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 를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한국 가톨릭 청년들의 평화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조사로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이라던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통일인식이라던가 그 가외에서 평화조사가 이제 평화인식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가톨릭 청년만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이루어진 조사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이번 조사가 저희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몇 명을 그럼 심층 인터뷰를 한 겁니까?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13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가톨릭 청년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랬군요. 그 청년들은 평화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나요?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일상.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이나 평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청년들은 이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갈등이 없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성이나 네. 사회, 국가 이렇게 그러면 확장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청년들이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에 있어서 관계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점은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상호 의존하고 있는 평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아무래도 가톨릭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 가톨릭 교회가 과연 청년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예.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사회에 소외받고 있는 곳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점과 항상 교회의 미사라던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 분명 이제 가톨릭 청년으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만큼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논의를 회피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또한 이제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톨릭 신앙이 분명히 평화라는 가치를 스스로에게 인지를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런 점을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느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서울 세계청년대회 2027년에 개최가 될 이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평화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교회 안에서의 이 평화를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겠고 청년들도 또 개개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 개인의 평화에 있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라던가 저희는 또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분단 국가 안에서 살고 있고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나의 평화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인식하고 그 연결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나의 결과값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고 그게 결국 청년 혼자만 이루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경청하고 이제 그런 청년들이 평화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 개개인을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소식들이 왔을 때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한 나의 일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톨릭 청년들이 신앙인으로 새겨야 할 평화의 메시지 간단하게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읽었던 논문 중에 소개됐던 개념인데요. 인퀴에투디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라틴어인데 조바심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열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굉장히 잘 청년들의 특성을 말하면서 잘 쓰셨는데 이제 이 인퀴에투디네가 청년들과 굉장히 청년을 잘 설명하는 이유였던 거는 청년들이 평화라던가 아니면은 그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때로는 잘 길을 잃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조바심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네, 하지만 이 조바심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청년들을 함께 동반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같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부단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옳지 않다 혹은 이게 그릇된 것이다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실망에만 휩싸이기보다는 언젠가는 분명히 희망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을 믿고 하루하루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평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노력을 기억하면서 평화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빛나 테레사 베네딕타 씨와 함께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이탈리아 최남단의 람페두사 섬, 튀르키예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프란치스코, 레오 14세 등 역대 교황의 첫 해외 사목 방문지입니다. 교황의 첫 해외 사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추구하는 공동 가치와 보편교회에 대한 사목 방향을 제시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처음으로 해외 사목 방문에 나섭니다. 튀르키예와 레바논인데요. 첫 세계 공의회이자 동서방 교회가 처음으로 모여 교회 일치와 화해를 도모한 니케아 공의회. 그 1700주년을 맞아 튀르키예를 찾습니다. 과거 니케아라 불렸던 이즈니크 지역 순례를 위해서입니다. 교황의 이번 튀르키예 사목 방문은 보편교회가 추구하는 공동 가치가 교회 일치와 화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를 공동구속자로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라고 밝혔는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진리 조화에 혼란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또한 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향한 교황청의 입장을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튀르키예 방문 이후에는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은 레바논을 찾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교황의 사목 방문 소식이 전해진 뒤 그리스도인 무슬림 할 것 없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종교를 떠나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고 평화를 노래하는 또 한 번의 일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교황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해외 사목 방문지로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을 찾았습니다. 이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곳을 교황이 방문하면서 난민과 같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교회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최초로 복음화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진 땅을 찾아 토착민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초기 선교사들을 기억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는 교회의 중요한 행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튀르키예, 레바논 이후 스리랑카를 방문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바티칸, 스리랑카 두 나라 간 수교 50주년을 맞아섭니다. 스리랑카는 약 2,200만 명 인구 가운데 70%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7% 정도입니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는 1975년 수립된 양국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3일부터 8일까지 스리랑카를 방문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교황이 스리랑카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바티칸이 스리랑카 교육에 대한 기여와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인도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는 교황의 해외 사목 방문지로 보는 보편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학가를 덮쳤습니다. 600명이 수강하는 연세대 비대면 수업 중간고사에 140명이 넘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려대의 온라인 중간고사에서는 SNS 오픈 채팅방까지 만들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모든 수업과 시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사이버 대학들의 경우 정직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스카이라 불릴 정도로 수능시험 고득점자 학생들의 윤리와 도덕성은 꼴찌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 속에서 수많은 사교육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온 학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려고 했습니다. 시험 기계로 길러졌지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윤리 부족도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우리의 윤리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동체 윤리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리지 인공지능 윤리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하루빨리 인공지능 윤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불러일으키는 변화는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드는데 우리의 교육은 너무나 구시대적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수능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답만을 찾아내는 시험이 아닌 사유와 성찰을 통한 질문이 중요시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윤리적 교육이 교실에서 무엇보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 시대를 새로운 사태로 부를 만큼 인공지능은 우리 삶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변화만큼 인공지능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류는 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핵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인공지능 윤리를 세워야 합니다. 인공지능 부정행위처럼 풀려버린 망아지가 된 인공지능의 오남용이 넘쳐나지 않도록 윤리의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인공지능 부정행위입니다. 차가운 기계의 얼굴이 아닌 따뜻한 인간의 얼굴을 한 인공지능 윤리가 세워지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상당수가 민간인, 어린이, 노인, 병자였음에도 전투와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기리고자 한다면 전쟁을 멈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지난 주일 3종기도 후 메시지입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례력으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보내면서 전쟁과 기아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